우리가 그동안 그 기초 기상학이라는 거에서 고등학교 때 뭐 물리를 안 했다든지 그 기상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그 기초 기상학을 했고, 그다음 이제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기본 이론을 다 배웠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문제풀이 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더 심화시켰으면 좋은데, 그러기 전에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목적은 지금 무슨 기상학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은 일단 시험도 뭐 쓰려는 것도 아니고 사지선다해서 바른 답을 고르는 게 우선 목적 아니야. 그 다음에 된 다음에 뭐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하든지 그런 대학원 가서 할 일이지만, 지금 목표는 뭐냐면은 사지선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는 그 문제가 어렵고 쉬운 게 문제가 아니고 짧은 시간에 저기 답을 고르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왜냐하면은 이 지금 기상학만 봐도 20문제를 푸는 시간이 아마 20분 할당이 안 될 거야. 근데 뭐 영어 또 뭐 한국사, 국어, 지문 많은 거 그거 하다 보면은 시간이 더 여기서 줄여줘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정도로 풀고 시간을 많이 주고 풀면 다 풀지. 예보하고 똑같지. 내일 예보, 모레 예보가 계산 다 해봤더니 일주일 걸렸더라. 그거 아무리 정확하면 뭘 소용없는 거지. 똑같아. 문제 시간 많이 주면 다 풀 수 있겠지. 그렇지만 시험 시간 끝나면 시험지 다 걷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뭐야? 빠른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는 웬만한 것 같은 것도 외워야 되고, 또 문제도 많은 문제를 이렇게 봐가지고 푸는 유형들이 이렇게 다 해서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구나. 또 그도저도 아닐 때는 진짜 생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거 그냥 찍으면 뭐야? 확률이 4분의 1이지만은 뭔가 좀 이렇게 보고서는 풀면 확률이 2분의 1씩 되는 게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서 이제 다음에 들어갈 이제 뭐 핵심 뭐 단원별로 다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는 그 기출 문제 쭉 나왔던 것이 어떤 형식으로 해야 문제도 저기 그 뭐 트렌드가 있으니까, 그래서는 모의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뭐야? 익숙해지기 위해서 여기서 하는 거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뭐 이론을 갖다가 가만히 생각하고 책 보면 다 아는 거지만은 책 봤을 때 알 수 있게끔 해서 뭐 나오면 탁 할 수 있게, 그런 거를 좀 준비하는 거를 저기 핵심 요점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해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급히 교재를 이렇게 좀 했는데, 그러니까 교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있는 교재 이렇게 요약해서 놓은 거야. 그래서 새로 만든 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를 이렇게 처음 이렇게 기상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있고 할 테니까는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기상학은 어떻게 보면은 종합예술이야. 그러니까 뭐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상 예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그 이과에서 배우는 이런 것들이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바꿔 말하면은 뭐라 그러나 깊게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오히려 더 쉬운 거야. 이것저것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종합 뭐 오케스트라 같이, 오케스트라의 지휘관 같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그 앞에 앉아 있는 그 바이올린 하는 사람, 뭐 피아노 하는 사람보다 더 잘 알지는 않지, 그렇죠? 이 사람은 폭넓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내가 보기엔 기상학이 제일 빠른 시간에 습득할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요즘 와서 저기 특히 하는 건데, 이과생들이 물리를 안 해. 그래서 이 물리를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 기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날씨가 이렇게 변하고 뭐 이러는 것이 그죠? 하늘 보고 예보 잘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벌써 1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했었잖아. 그러니까 날씨가 그냥 막 변하는 게 아니라 다 물리법칙을 따르고 물리방정식으로, 그렇게 된 현상은 물리방정식으로, 그러니까 물리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했다는 것이 벌써 100년도 넘는 때 말을 했었다고, 비아크니스니 뭐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기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수학, 그러니까 특히 미적을 갖다가 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의외로 지금 그 이과생들이 미적도 좀 약하고
물리 같은 걸 안 하고 이과생인데도 물리를 선택을 안 하는. 그러니까 입시 제도가 그렇게 돼서 그래. 그러니까 심지어는 물리를 전공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물리를 시험을 안 보고 물리학과로 들어가기도 한다는 뜻이야. 쉬운 지구과학, 생물 이런 거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따기 위해서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거를 조금 특히 그 수치예보 같은 데가 필요한 미적 같은 거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됐어? 곱셈 나눗셈 곱셈 그러니까 구구단 못 되면 거기서 인생 끝난 거라고. 그렇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 무수히 시간이 나서 국민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구구단을 외고 나온다고. 중학교 때는 뭐야? 인수분해해야 되고 전개해야 되고 마찬가지야. 그때 몰라서 헤매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다 배우고 나오기는 해.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괴로웠냐는 얘기야. 그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가면 미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러분에까지 된 거야. 미적을 모르면은 문제로 접근할 수가 없어. 그래서 미적 문제.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올라가면 벡터 같은 거를 해야 되는데 벡터는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벡터는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 배우고 일단은 스칼라로다가 계산해서 답을 찍는 것만 여기서 배우고 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보다 더 높은 그 학문 거는 여기서 떠나서 이제 대학원 가서 배우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본만 해주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모든 대기 현상은 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 그랬으니까는 그 제목을 대기 현상과 방정식으로 이렇게 정한 거야. 그래서 자 그러다 보면은 모든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식이 있으면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변과 좌변으로 나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변 하고서는 이코로 좌변인데 이 좌변은 어떤 식들의 이렇게 합으로 이렇게 써진다고. 그래서 우변의 합과 좌변의 합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더할 수가 있다고 이런 것들은 단위가 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단위는 변형이 조금 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차원은 여기서 얘하고 이쪽이 차원이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차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수식인지 물리량이 나오면은 기본으로 길이하고 무게하고 시간의 조합으로 다 이렇게 표시된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게 차원이라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길이라 그러면 그래서 이걸 L로 표시하고 무게라는 것은 이제 질량이니까 M으로 표시하고 시간은 T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다가 물리량을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몇 승으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표시하는 걸 갖다가 어떤 수식이 나왔으면은 그 값을 길이, 무게, 시간으로 다 분해해서 그거에 곱셈, 자승식으로 해서 표시한 것을 차원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길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10cm 그러면은 10cm다. 그러면 이거는 L로 보면 1 하나라고. 그렇지만 면적으로 봐가지고 20cm 자승이라 그러면 그때는 얘는 10 곱하기 10 2겠지. 여기서 그럼 이렇게 길게 그려야 되겠다. 얘가 12고이면은 20cm 센티미터 자승이 되잖아. 요거는 L2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다음 얘가 또 위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이제 입체가 되면은 요 길이 곱하는 거로 나와 가지고 얘는 100 센티미터 3승 그래서 입체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L의 3승으로 이렇게 표시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차원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를 표시해 준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옛날에는 아주 진짜 단골로 많이 나왔던 것들이 기압의 차원을 표시해라는 점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 지금은 아마 안 나올 거야. 그렇지만은 문제 풀이하고 그럴 때는 한 번씩 해봐. 시작하는 것이 기상에서는 차원하면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기압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오늘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어떤 수식을 이제 차원으로 표시했으면은 그러면은 이 차원들의 합 갖고서는 그 단위가 생기는데 이 단위는 5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길이
질량, 시간, 온도의 그 조합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 단위는 뭐라 그럴까 그 사람들이 그 자기네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되겠어 큰 국제 교류가 없이 자기네끼리 살았다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만 통하면 됐었어. 그래서 보통 뭐 길이 같은 거는 보통 뭐 서양이나 우리랑 똑같은 생각이야. 뭐 발 길이, 손 길이, 한 뼘, 키 이런 거로 된 거야.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척간법이라 그랬으면은 뭐 길이는 한 척, 두 척 하면 뭐 몸 길이 그다음에 저기 한자, 두자, 한 뼘, 두자 이런 거 갖고 하는 거고 외국에서는 뭐 피트 뭐 이런 것들이 다 뭐 신체 같은 거 하고 그런 것들은 생각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거야. 나타내는 것만 조금씩 틀리지.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살 때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 근데 이제 국제 교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기억 못 하겠지만은 뭐 고기는 근으로 팔고 뭐 저기 이 감자, 고구마 이런 건 관으로 팔고 그러던 시대가 있었어. 쌀은 한 대, 두 대, 뭐 한 말, 뭐 한 가마니 뭐 이런 식으로 팔고 이런 것들은 우리끼리 살 땐 다 통해. 지금도 그런 거 안정해진 것 같은 것은 아파트 평수 같은 거 너 몇 평에 사냐고 뭐 30평이다 50평이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데 그거를 원래대로 하면 안 되지. 요즘 그래서 자꾸 바꾸려고 그러잖아. 그 뭐 미터 자승으로 바꾸라 그러잖아.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살 때는 됐는데 외국하고 교류하려고 그러면 공동적인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파리에서 모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했어. 그래서 뭐 길이는 뭐 미터로 정하자, 무게는 킬로그램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단위가 되면 뭐 속도 그러면은 뭐 미터 퍼 세크를 하자든지 이런 거를 미터법이라 그래서 정했는데 그것들이 편하지 과학적이고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들이 많은 것들이 당시에 그 구미 세력들에서 자기네 편한 것들을 많이 쓰기는 했지만은 과학적으로는 뭐 온도라든지 그 온도는 어떻게 섭씨가 더 편하고 섭씨보다는 과학적으로 할 때는 그 저기 거기다가 273도를 더해 가지고 그 절대 온도 이런 것들이 편하기는 하지만은 이것들이 와서 국민들한테 이거 바꾸라 하면 안 바꾼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아파트 저기 크기를 말하라면 자꾸 몇 평 몇 평 그러지 안 하고 안 바꾸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풍속 같은 거 원래 미터 파세크로 하는 게 좋은데 안 하고서 노트를 쓰고 있고 또 온도 같은 것은 섭씨 온도로 쓰면 서로 편한데 화씨를 쓰고 뭐 그러는 것들이야.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미터법의 기준으로 하고 미터법의 기준은 뭐냐면 길이는 미터를 기준으로 한 거야. 그래서 그거에 미터 1 그래서 길이를 만약에 미터라고 그랬으면 얘의 100분의 1은 센티미터라고 하는 거고 얘가 저기 1000배가 되면 킬로미터가 되는 거고 해서 앞에 첨두를 붙이기로 한 거야. 그래서 그런 첨두가 어디에 있냐면은 6페이지에 나온 거야.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지금 저기 배우던 그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때들은 이거를 일부러 외우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컴퓨터가 그 하면서 저절로 잘 알고 있어. 뭐냐면은 자 어디를 보냐면은 기본이 이제 우선 그 기본이 없구나. 그러니까 10배라는 것은 데카라는 뜻을 해가지고 이렇게 D로 써요. 데카메론 하면 10일 동안의 얘기라서 그 데카메론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데카가 10을 나타내는 거야. 그 다음에 거기 100배가 되면은 헥토라 그래. 그래서 그 헥토도 우리가 헥토파스칼에서 배웠을 때 요 앞에 헥토니까는 요거 100배라는 뜻인 거 알면 되고 그 뒤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 뭐 우리가 그 메모리 같은 거 뭐 몇 K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 그래서 그 10배가 1000배가 되면 K를 쓰는 거야. 소문자 K를 쓰는 거야. 그래서 미터에 1000배면 킬로미터가 되는 거고 그램에 1000배가 되면 킬로그램이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얘가 또 1000배가 되면 메가가 되는 거지. 메가 위에는 기가가 있고 기가 위에 테라가 있어서 이제는 그 컴퓨터가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이거 잘 외우고 있어. 그래서 그건 됐고 밑으로 가서 보면은 자 이것도 우리가 저기 보통 길이가 1m가 기준이라 그랬잖아. 1m보다 100분의 1이 되는 것은 센티라고 쓴 거야. 센츄리 뭐 이래가지고 100이라는 뜻이 들어있지. 그러니까 100분의 1이라는 뜻이야.
그다음에 밀리라고 쓰는 것은 1000분의 1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밀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것도 1000분의 1에 또 1000분의 1이 되면은 마이크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크로미터니 해가지고 우리 많이 쓰고 있지. 그래서 이런 거 기본이 되는 거를 좀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 하다 보면 저절로 외지게 되는데 특히 그 위쪽 부분은 우리가 이 컴퓨터를 쓰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첨자를 써가지고 큰 수, 작은 수를 표시하기로 하고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길이는 원래 길이 같은 것은 미터는 지구 직경에 뭐 몇 메타 뭐 이렇게 몇 분의 몇 이런 식으로 해서 정해졌는데 뭐라 그러나 그게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나중에 바꿨어. 그 뭐 어떤 뭐 저기 물질이 내는 그 파장에 뭐 몇 배를 하면은 뭐 1m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큰 저거는 아니고 여하간 1m라 그래가지고 그 1m의 원기를 만들어 가지고 각 나라가 하나씩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표준연구소에도 있고 하지만은 그 미터는 길이는 미터로 표시한다는 거야. 그래서 5페이지에 보면은 그 위에 표하고 해서 서로 보면서 되겠는데 길이는 약간 미터로 표시하고 그거는 기호로 표시할 때는 m으로 쓴다.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거야. 우리가 물리량을 측정하는 걸 뭐를 하는 거냐면 길이하고 무게하고 시간을 재야 되는 세 개의 조합으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는 우선 첫 번째 길이는 미터라고 그러고 기본이 기호로는 m으로 쓴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 킬로그램은 원래는 킬로그램보다는 그람이 원래 기본이었었겠지. 기본은 뭐냐면 물 갖고 했어. 순수한 물 1cm, 1cm, 1cm 해가지고 1세제곱센티미터에 그 무게가 1g으로 친 거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람이 기본인데다가 그거를 1000배를 해가지고 킬로그램이 된 거야. 그래서 킬로그램. 그래서 이 단위계는 우선 이렇게 해놓고 킬로그램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은 지구가 태양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으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을 한 바퀴 도는 걸 하루라고 치고 그래서 그 하루를 갖다가 또 24시간으로 나누고 24시간을 그래서 시간이 되고 그걸 60분의 1을 이거는 저기 아랍 쪽에서 처음 셈법을 해서 60진법을 쓴 거야. 그래서 좀 불편을 해도 그냥 그걸 인정하기로 한 거야. 왜냐하면 너무나 폭넓게 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저기 보통 이제 우리가 10진법을 기준으로 해서 써야 되는데 그 60진법을 쓴 거지. 그래서 시간은 그래서 하루를 갖다가 24로 등분을 하고 그래서 그 시간이 되고 그걸 또 60등분 하면 분이 되고 그걸 또 60등분 해가지고 초로 정해서 그 1초로 이렇게 정한 거야. 그래서 요것도 좀 저기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돌고 지구 자전 속도가 일정한 줄 알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 그래서 얘도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뭐 어떤 세슘인가 뭐 걔가 내는 파장에 뭐 몇 배를 하면은 그 나오는 시간. 그래가지고 해서 그걸 1초로 하자 그래서 정해져가지고 아주 정확한 시간들을 지금은 제기로 있지만 원래 기준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했던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만든 거라고 보면 되지. 그래서 길이를 미터, 킬로그램, 초로 이렇게 정해서 이거를 MKS 단위라 그래. 근데 사실은 이거 전에 정했던 것은 우리가 뭐 고전역학에서 조그만 데서 뭐 이렇게 계산하고 뭐 이런 게 썼었거든. 그래서 걔의 기준은 뭐냐면 길이는 센티미터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무게는 원래가 얘가 기본이었었지 그람이야. 또 물 사방 1세제곱센티미터의 무게가 1g이 됐었고 초는 그대로 초야. 그래서 요거는 CGS 단위라 그러고 요거를 MKS 단위라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이 값은 너무 양이 적어. 그래서 이 값을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기본이 MKS 단위를 써가지고 저기서 단위가 나오고 이런 단위들을 갖다가 커지면은 아까 했던 1000배의 배수를 가지고 뭐 센치로 쓰든지 뭐 킬로 뭐 메가 헥토 뭐 이런 식으로 커지면 그런 식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는 기본 단위들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이 값들이 나오면은 값들이 정해지지가 않았잖아. 뭐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거리를 10초에 갔다. 그러면 속력이 뭐냐? 그러면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 나오지. 근데 그거를 지금 속력이라고 지금 이런 것들을 했는데 다른 것들 중에는 없던 것을 새로 만들고 막 그랬을 거라고 처음에 생각한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있는 대로 쓰다가 요즘 와서 다시 바꾼 거야. 그것을 처음 제창하거나 처음 한 사람은 이름을 따기로 했던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의 이제 기본적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물리량 같은 것에는 5페이지에 나와 있던 그 진동수. 그러니까 1초 동안에 어떤 사이클이 그 뭐 1초 동안에 이런 사이클이 나타나면은 그 1초 동안에 나타난 그 개수를 가지고 그걸 진동수라 그래. 그래서 이것도 그 전에는 사이클로 썼었어. 그런데 나중에 좀 최근에 와서 바꿨지.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처음 주장한 사람의 이름을 따져가지고 헤르츠라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은 기억 못할 거야. 한 30년, 40년 이럴 때는 이 헤르츠란 말을 안 쓰고 보통 사이클로 썼다고. 몇 사이클, 뭐 방송국은 뭐 방송국마다 그 주파수가 있어가지고 그 전에는 호출부호하고 자기네 몇 사이클로 방송한다는 거 이런 것도 중간중간 얘기하고도 그랬었어요. 요즘은 그런 것들 없었지. 특히 요즘 라디오 잘 안 듣잖아. 라디오 들을 때 꼭 뭐 뉴스 하기 전이라든지 할 때 자기네 호출부호 뭐 우리나라 같은 거 뭐 HLK인가 뭐 HLK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몇 사이클로 방송합니다 이런 것들 옛날에는 쭉 하고 그랬었어. 근데 요즘은 안 쓰는데 약간 그 사이클을 갖다가 통용적으로 썼던 것이 사이클이었었는데 아니다. 그 주장한 사람들 이름을 쓰자 그래가지고 헤르츠로 쓴다는 뜻이야. 그래서 진동수의 단위는 그 시간분에 그러니까 초당 몇 번이 됐느냐 그랬으니까는 어떻게 되겠어요? 헤르츠는 세크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몇 회 세크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를 갖다가 진동수라 그러고 그거는 진동수는 그 처음 주창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헤르츠라 그러는 거라는 뜻이야. 그다음에 심은 요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하겠는데 심은 우리가 요즘 현대 물리 그러니까 근대 물리라 그러니까 거기를 정리한 사람이 뉴턴 아니야. 그래서 처음 그 사람이 심의 원리 같은 거 얘기해서 그 뉴턴을 딴 거야. 그래서 뉴턴이 되고 기압은 우리가 그 전에 밀리바라는 단위를 썼었어. 그러다가 밀리바도 압력이라는 것을 처음 주창한 그 개념을 정의하는 사람이 파스칼이거든. 그래서 파스칼로 쓰는데 이 파스칼이 너무 작아 숫자가 이 양이.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를 100배를 해서 헥토파스칼이 된 거야. 여기 지어졌지. 아까 100배가 되면 헥토라고 했었죠. 몇 페이지야? 6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죠. 100배가 10배 하면 데카하고 100배 하면 헥토야. 그렇죠? 그래서 H를 그래서 헥토파스칼은 파스칼의 100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데카하고 데시하고는 헷갈리기 쉬운데 데카는 10배고 데시는 10분의 1이야. 그러니까 1리터의 10분의 1이 데시리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가지고 좀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하고 인류하고는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합시다. 그래서 그 에너지는 주울에서 주울 써서 J로 쓰고 그다음에 인류는 와트라고 쓰는데 요거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여하간 모든 기상 현상을 갖다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뭐 수식으로 표현을 하려 그러면은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길이하고 무게하고 시간으로 나타나고 얘네들이 너무 크거나 너무 적을 때는 어떻게 돼? 앞에다가 처음부터 숫자를 붙인다는 뜻이야. 그래서 뭐 헥토로 쓴다든지 뭐 센티로 쓴다든지 킬로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고 걔들을 가지고서는 단위가 나오는데 이런 단위는 처음에는 통용되는 쓰다가 요즘 와서는 추세가 그 사람의 처음 그 이론을 주창하거나 만든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그걸 쓴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우리 기상에서는 옛날에 밀리바로 쓰던 것을 지금 헥토파스칼로 쓴다는 거야. 그런데 파스칼이 워낙 그 값이 적어서 100배를 해서 헥토파스칼로 쓴다 하는 것이 누구야? 그렇지? 헥토파스칼. 그래서 그거 써서
요거는 지나가기로 하고. 자, 단위에 대한 것은 그 정도만 해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삼각함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각도 문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각함수에서 나오는 각도는 문제가 엄청 많을 수가 있겠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기상학에서 특히 그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각도는 딱 몇 개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를 확실히 외두면은 문제 푸는데 빨리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를 생각하냐면은 우선 삼각형을 한번 정삼각형을 한번 그립시다. 그럼 정삼각형을 딱 그리는데 반을 딱 가르면 얘가 1이라 그러면 얘가 2겠지. 그렇죠? 그러면 요 높이는 어떻게 돼? 1대 2대 루트 3이 돼.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60도, 60도, 60도 됐어. 180도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60도면 요거 30도라고. 그렇죠? 30도, 여기 60도라고. 자,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요것만 하나 딱 그려주면 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왜는 이거는 뭐 기초니까 다 알겠잖아요. 사인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사인이라는 것은 이것분의 이렇게 되는 거죠. 빗변분의 높이. 그래서 만약에 사인 60도다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그려주면 되고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문제로 주는 거는 이걸 벗어나는 일이 없단 말이야. 뭐냐면은 30도, 60도. 그 다음에 하나가 또 있지. 그거는 뭐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1대 1대 같은 거. 그러면 요거 45도 45도에서 90도가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180도 됐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게 45도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1대 1대 루트 2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루트 3하고 루트 1이 나왔으니까 요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루트 2는 뭐 1.4쯤 좀 뒤에 있는 거 뭐 외울 필요도 없어. 1.4 정도라면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루트 3은 1.7, 요거는 외워야 된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 아까 했네. 그러니까 어떻게 요 1대 그러니까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라고. 루트 2. 자, 그러니까 요거는 45도잖아. 그러니까 45도, 사인 45도 하면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고, 코사인 45도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탄젠트는 이렇게 해서 1대 1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탄젠트라는 요거 이렇게 쓰는 거지. 그래서 탄젠트는 잘 안 나오지. 사인, 코사인만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우리 기상학에서는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자, 요렇게 있을 때 우리가 나눌 때 어떻게 돼? 여기 요렇게 해서 이렇게 나눴잖아. 여기가 30도, 60도. 그래서 요걸 이용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30도가 되면은 어떻게 돼? 여기서 30도일 때 2분의 1이 이렇게 많이 되잖아. 사인 30도 하면 2분의 1이 돼서 여기가 값이 항상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 이런 데서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중기도지방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45도지. 그러면 45도면 이렇게 해서 1대 1대 루트 2 해가지고 루트 2 이렇게 해서 곱하면 루트 2분의 1이지. 그럼 뭐 1.4분의 1이 되잖아. 그럼 많은 숫자들이 우리가 서 특히 저기 코리오리포스 같은 거 어떻게 돼? 7에 뭐 그래서 저기 7.3 곱하기 해서 거기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보통 2배 하지. 그래서 저기 오메가는 어떻게 돼? 오메가는 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수 곱하기 2 아니야. 여기 요거에 2오메가를 이렇게 해서 저기 뭐지 우리 F 같은 것은 2오메가 사인 파이가 되잖아. 그리고 이런 거 보면 거기다 2배 하면 이렇게 해서 나누면 떨어지고 막 그래서 이런 거 이용하기 좋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고 요거 정도는 외우면 돼. 그래서 어떤 각도를 알아야 된다? 여기서 30도, 60도, 45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기서 나와 있지만은 이거 뭐 일일이 생각 거 없고 그냥 시험에 나오면은 왜 뜬 거 갖고 하기는 좀 그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 볼 때 딱 하나 삼각형 하나 딱 그려놓고서는 뭐 얘가 45도다 그러면 얘가 60도라 그랬으면 사인을 이렇게 굴리면 되고 얘가 30도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그림 하나 딱 그려보면 되는 거라고. 두 가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정삼각형 반 가르면 30도, 60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직각삼각형이나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에서 45도일 때 이렇게 해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루트가 루트 3하고 루트 2지. 이것 정도는 왜라는 거지. 뭐 다 뭐 1.1, 뭐 1.14일인가 뭐인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 앞에 두 자리는 외워야 되는 거야. 루트 2는 1.4, 루트 3은 1.7. 요 정도는 알고 지나가자는 뜻이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문제가 왜 또 지수를 쓰게 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서페이스 우리 보통 기상학에서는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해면에 두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거는 우리 기상뿐이 아니라 일반에서 마찬가지. 그러니까 산 높이를 말하라 그러면은 이 해발 고도를 말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는 산 높이가 얼마다 그러면은 사실은 나라마다 틀린 거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보면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다르잖아. 어떤 산이 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쓰는 이 해수면하고 북한이 쓰는 해수면이 보통은 아마 우리가 어디를 정했더라? 그게 달라 조금씩. 그래서 산 높이가 사실 다른 거야. 그런 거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 쓰는 기준 해수면이 있단 말이야. 그게 북한하고 우리가 달라. 시간대도 요즘 와서 달라졌지. 우리는 1시간 단위로 쓰는 135도로 쓰는데 북한은 30도 쓰는 128.5도로 쓰고 있다고. 북한하고 시간 단위도 30분의 차이가 있다고. 나라마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같은 산도 높이가 틀린 거라고. 왜? 기준 해수면이 틀리니까. 그래서 모든 기상학이나 일반적으로도 사용하는 높이는 어디에 기준으로 두냐면 해수면에다 둔 거라고. 해수면은 높이가 맨날 틀리잖아. 그러니까 평균 내고 어느 지역을 써가지고 나라마다 쓰고 있는 기본 해수면이 틀리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잰 거니까 산 높이가 나라마다 틀린 거야. 같은 산을 보고도. 그 얘기야. 그래서 어떻든 간에 여기서 0m라고 하면은 우리가 단위를 여기다 1000km, 2000km, 3000km 이렇게 쓰면 좋겠지. 그렇죠? 근데 이렇게 쓰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나왔다는 것이 우리가 배울 때 했잖아. 왜? 관측이 이렇게 하니까 불편했었지. 그리고 여러 가지로 특히 이런 좌표계를 이렇게 쓰니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중력 가속도하고 로의 관계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기상학에서 쓰는 높이가 보통 얼마냐면 10km까지면 우리가 기상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왜? 기상상은 그 위에서는 안 일어나고 있다고. 왜? 수증기가 적고 그다음에 또 너무 머니까 영향을 못 미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10km 안에 것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야. 원래 기상학은 얘가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는 영역이 확장돼가지고 좀 우주까지 확장이 됐지만은 원래 기상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페이스부터 대기권까지야. 10km까지야. 그다음에 이 서페이스부터 그 밑은 지질학에서 담당하는 거고, 그리고 이 거표를 다는 것은 지리학에서 하고 그 영역이 다른 건데 자꾸 학문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영역이 넓어져 가지고 우리의 영역이 대기권에서 성층권을 넘어 가지고 이제는 우주까지 가서 우주기상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다고 얘기했었을 거라고. 여하간에 우리가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것은 10km라고. 근데 10km까지에는 중력 가속도가 물론 중력 가속도라는 건 뭐냐면 지구하고 어떤 물체하고 서로 만일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생긴 게 중력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멀면 멀수록 값이 적어지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쓰는데 우리가 10km까지에는 큰 차이가 없어.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분명히 이거는 변수야. 여기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기상학에서는 10km까지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중력 가속도를 G0라고 해가지고 정했지. 얼마야? 9.8m/s 자승으로 정했다는 뜻이야. 왜? 10km 안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런데 로는 어떻게 돼? 여기하고 중간에 한 5km만 가도 벌써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서 이 밀도를 사용하면은 힘들어지는 거야. 밀도를 측정해야 되고. 그런데 얘하고 밀도하고 중력하고 얘는 정수방정식이라는 관계에 의해서 엮여져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를 알면 얘도 알 수 있고 얘를 알면 얘를 알 수 있다. 이런 소리야. 정확한 값을. 높이를 알고 온도를 알면 그 값이 정해진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이 값을 쓰는 게 편하겠어요? 고정적으로 쓸 수 있는 이게 편하겠어요? 이게 편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기도를 볼 때 뭐 2km 일기도, 10km, 뭐 5km 일기도 이렇게 안 하고
등압면 일기도라서 뭐 1000헥토파스칼 일기도 500헥토파스칼 일기도 이렇게 본다는 뜻이야. 이해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고? 높이로 정하면은 로를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 로를 그때마다 측정해야 된다는, 그래서 불편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고도 좌표기를 쓰는 것이 겉보기에는 우리가 편한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뜻이야. 뭐를 써야 된다고? 기압 좌표를 쓰는 것이 편하다고. 그런데 어떻게 돼? 여기는 서페이스가 0이고 올라가면서 커지니까 이거는 우리가 쓰는 카테시언 좌표기하고 일치해서 편하지. 올라갈수록 큰 값이 되는 게. 그런데 기압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 여기가 1000헥토파스칼쯤 되고 위로 올라갈수록 낮아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여기서는 조금씩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서 큰 값으로 막 변해. 무슨 소리인지 아냐면 여기서 1000헥토파스칼 뭐 920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500이죠. 그다음에 300되면 이만큼 된다는 소리야. 100하면 더 올라가야 된다고. 지수적이라 해서 지수를 좀 알아야 된다는 소리야. 지수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여기가 1이라 그러고 위에 가서 열이고 그다음에 뭐 100이고 그다음에 1000이고 이렇게 해서 이 간격이 길이가 벌어지거든. 근데 얘를 지수적으로 쓰면 어떻게 돼? 얘는 10의 0승이고 얘는 10의 1승이고 얘는 10의 2승이고 얘는 10의 3승이라고 하면 0, 1, 2, 3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이렇게 등간격이 돼서 편하게 쓸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우리 기상학에서로 보면은 이 기압이 거진 지수적으로 변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좌표계를 갖다가 우리가 고도 좌표계로 쓰지를 않고 기압 좌표계로 쓴다는 뜻이야. 그래서 기압 좌표계로 쓰려면 어떻게 돼? 여기가 기압이 높고 여기가 기압이 낮으니까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으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냥 P로 쓰면은 이 간격이 일정하지. 우리는 등간격이 돼야 편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수를 써야지 등간격이 된다고. 그래서 지수적으로 써서 마이너스 LNP로 쓰는 이유가 그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단열선도 같은 데 봤을 때 앞에 여기 그 Y축이 마이너스 LNP로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지수에 대해서 조금 알아둬야 되면서 뭐 다 하는 필요 없고 지수의 기본 공식이 되는 거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건데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것만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모르겠으면은 수를 좀 몇 개 집어넣고 하면 좋은데 그러다 보면 시간 다 간단 말이야. 그렇죠? 문제 풀 때. 그래서 물론 이거 뭐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익숙해지라는 뜻이야. 그래서 뭐 같은 수에 P승이 있고 거기에 뭐 B에 같은 수가 같을 때 여기 Q승이 있으면 얘는 곱하는 게 아니라 곱셈은 덧셈으로 나오는 거고 나누기는 뺄셈으로 나온다는 거를 이거 지수 법칙을 좀 최소한 요 정도는 알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의 영승은 1이 되는 거대로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로만 알고. 그러니까 기본이 뭐냐면은 이 곱셈은 곱하기 나온 것은 덧셈으로 나오고 나누기는 뺄셈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디를 보면 되냐.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A의 뭐 2분의 1승이다 그러면 얘는 A가 갖다 루트를 쓰면 돼. 그러니까 루트분의 이렇게 표시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앞에 2인데 2는 생략하지. 그래서 그거 정도 알면 되고. 자, 그 다음에는 그 로그 공식은, 자, 로그는 뭐냐면은 만약에 10의 2승은 100이 되죠. 이걸 갖다가 저거 편하게 바꾼 거야. 그러니까 10의 자승. 10의 자승은 100인데 이거를 갖다가 뭐 로그 10의 미수가 10이죠. 그래서 이거 100은 2로 표시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거야. 그러니까 요걸 바꿔놓은 거. 그다음에 얘를 갖다가 미수를 2로 쓰면은 이걸 갖다가 이거 미수라 그러지. 그러니까 2의 몇 승으로 본 거.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LN으로 표시한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보시고 2는 숫자가 대수고 한 2.7쯤 된다. 이거까지만 해두면 되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쭉 이렇게 좀 외웠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요 개념만 좀 해봅시다. 우리가 왜 미분을 해야 되냐면은 그 미분의 기초는 요때 조금 하고 그 다음에는 일기 분석 시간에는 조금 더 심야 있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치 해보가 기본이 요거 때문에 하는 건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의 기초 중에서는 뭐냐면 우선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다 이런 수가 있으면은 어떤 수가 이렇게 해서 변한 것은 우리가 수식으로 쓸 수가 있어. 그것이 이제 방정식이 됐다고 하면은 얘가 뭐 이렇게 뭐 2차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3차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식이 나왔다고 쳤을 때 얘 보면은 우리 이거 보고서는 못할 사람은 없을 거야. 이렇게 있을 때 이 사이에 이거 변화량을 갖다가 변화량을 알면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 수식으로 보면 여기가 크고 이쪽이 작은 수 아니야?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뺀 다음에 이 길이로 나눠줘. 그래서 그게 이제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기울기를 알면은 이 기울기가 이게 변화를 추세하냐? 여기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이 식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럼 얘가 넘어갔을 때 이 식을 알았으니까 이때는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기울기가 나온 거야. 물론 여기서는 증가하니까 기울기가 플러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미분이 개념이 왜 하는 거냐면은 이거를 알기 위해서 하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어떤 물리식이 나타나면은 거기에 기울기 즉 변화량을 알면은 그 앞에 것을 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온도가 어떤 방정식에 따라서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알면은 그 식을 갖다 그 식에서 그 시점에서의 이 기울기 그것이 바로 미분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미분값에다가 구해지면 거기다가 시간 적분을 해서 앞으로 뭐 1시간 뒤, 뭐 열흘 뒤 그때의 뭐 온도를 알기 위해서 아는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기울기를 알라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자, 요게가 요것이 길이에 보통 이거 델타로 쓰거나 이렇게 D로 이렇게 쓰는 것은 이 길이의 차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차이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빼면은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큰 데서 작은 데를 빼면 그 차이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라운드를 표시하는 것은 이게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 개념이 이 D 또는 이 D로 쓰는 거하고 이 라운드로 쓰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른 거야. 이거 라운드로 표시한 것은 기울기고 요 D나 뭐 델타 뭐 이렇게 쓴 거는 차이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 값을 빼가지고 이거를 나눠주고 그거를 갖다가 여기하고 이 사이가 어떻게든 굉장히 크잖아. 그래서 얘를 간격을 무진장 좁혀버려. 그걸 리미트 취했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리미트를 취한 값이 기울기 값이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극한값을 취하기 위해서 리미트를 취했잖아. 리미트 해가지고 델타가 어떻게 돼? 무한히 작아질 대로 가면은 얘가 쭉 만나면 한 점에서 됐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의 기울기를 하고 보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그래서 보면은 델타 x하고 이 값. 이것이 델타 y라고 했으면은 이거 리미트를 취한 것이 뭐냐면은 델타 x에서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이 함수가 요거를 여기다 a를 집어넣는 함수가 되는 거 아니야? 요거는 여기다 플러스가 돼 있겠지. 그래서 플러스가 돼 있는 것은 a 플러스 델타 x야. 그래서 앞에 요쪽에 요게 나와 있는 수식을 보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뭐 굳이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자 여기다가 이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여기 값은 요거 플러스 델타 x가 된 거 아니야, 그렇지? 고수를 집어넣고 만든 수라고 거기다가 요 큰 값, 요 작은 값 뭐를 a를 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길이를 갖다가 이 길이 델타 x로 나누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큰 데서 작은 거 빼서 그 차를 이 길이로 나눠주면 된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요게 평균 저게 나오는데 이 값이 좁아지면은 다 그 한줄 저거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리미트 그래서 취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런 개념이 있구나만 알면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기울기를 알면은, 그래서 기울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식을 미분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미적분을 왜 하냐는 원리를 거기서 알면 돼.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요 중간 값으로 취하는 것은 뭐 중앙 차분이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뭐 전진 차분이고 후진 차분이고 이런 것은 수치부하면서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왜 또 이거를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x의 차승 이렇게 했을 때 얘를 미분하라면 2x 이거 알지. 그리고 2x 적분하면 x 자승이 되는 거 우리가 붓셈으로 하면 간단한 건 다 아는데, 어떻게 돼? 이거는 양이 많으니까 우리 컴퓨터 이 붓셈으로다가 이런 계산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에 힘을 빌려야 되는데, 컴퓨터는 이 더하기밖에 못하는 놈이라고. 그래서 컴퓨터가 알아보기 위해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방정식을 차분화시켜 편미분 방정식으로 바꾸고, 편미분 방정식을 갖다가 풀기 위해서 차분화를 해서 풀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렇게 차분하고 이렇게 원리는 일기 분석 시간에 그때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뭐 그런 것이 있구나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는 미분 공식도 많은 게 필요하지가 않아. 우리 기상학에서 여기서 보는 것 중에 아까 했던 거 그 정도 하고, 이 곱해지에 나와 있는 거 이거 다도 사인 코사인도 이것도 안 해도 돼. 그죠? 이 정도 값만 알면 돼 이거. 그래서 그 원리가 지금 9페이지에 좀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씩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엄청 풀어볼 거 아니야. 그때 나오는 것만 해보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진짜로 요것만 필요하겠구나 하면 돼. 그래서 진짜로 몇 개 안 돼. 그나마 여기서 미적 같은 걸 보면은 특히 우리가 헷갈리는 것들이 뭐냐면은 로그가 나오는 거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적분 공식 해가지고 밑에 나와 있는 것 4개 중에서 4개가 왜라 그랬는데 4개도 다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그리고 그거 로그로 되는 것들은 몇 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값을 다 알아. 문제 몇 번 풀어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미적을 몰라서 기상 문제를 못 풀겠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는 소리야. 몇 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만 해놓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다음번 텀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핵심 문제 풀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풀고, 모의 문제 푸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한 30-4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기상 문제 다 모은 거야. 특히 기상청에서 5급 시험에서 봤던 이런 문제들은 그때 정리를 안 해가지고 다 없어져서 몇 개 안 남았지만은, 그래도 많이 남은 게 뭐냐면은 기사 시험이야. 그거를 한 1980년대서부터 내가 다 갖고 있다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들을 다 정리해서 한 것이 책으로 한 권으로 만들어놨잖아. 그 안에 있는 문제밖에 안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지금 줄여가지고 적분 공식 4개, 미분 공식 이거 몇 개야, 10개도 안 되는 건데 그나마도 안 써도 된다는 뜻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 풀면서 나왔던 것만 더 확실하게만 하면 돼. 그래서 미적 갖고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야. 그렇게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벡터 얘기 조금 하고 저는 여기까지 쉬었다가 좀 합시다.